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지난주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경 기자, 징계위는 언제 열리는지요? 네, 징계위는 조금 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윤 총장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증인신문과 윤 총장 특별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 위원회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오늘 안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신문이 길어질 경우 징계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절차는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증인 신문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인데요. 그 구성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이 각각 4명씩 4대4 구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감찰 문제를 놓고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다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서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 절차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죠. 네, 어제까지도 공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징계위가 어제는 상황에 따라 신문 권한을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빠진 자리 등의 예비위원을 지정해 위원회를 7명으로 꽉 채워달라고도 요청했는데요. 징계위는 의결 정족수인 4명만 넘으면 예비위원이 없어도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병원 간호사가 첫 접종자였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미국민 1억 명이 면역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는 뉴욕 병원에서 근무하는 흑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며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 가운데 한 명입니다. 린지 간호사는 접종을 마친 뒤 소감을 통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에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proud to be a healthcare worker, and I'm also very proud to be in this position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vaccine. I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미국 내 첫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화이자가 출하한 백신 290만 회분은 오는 16일까지 뉴욕,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전국 636곳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미 정부는 이 백신을 300만 명의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과 의료진 2,100만 명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대 병원에서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곳을 찾아 백신 접종 장면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에 대한 불신 완화를 위해 백신 장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DC distributed another $140 million in funding to states to continue planning efforts around allocation. 모더나 백신도 오는 17일 긴급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3월 말쯤에는 미국인의 30%에 달하는 1억 명이 면역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29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밤사이 전북 김제한 요양원에서 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 첫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인데요.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어느 요양원인가요?
네,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가나안 요양원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저녁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소자와 종사자 100여 명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종사자 등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안에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해 확진자와 일반 환자를 다른 시설에 분산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촉자와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가족 등의 출입을 통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과 경기도 부천 등 각지에서는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여파가 컸는데요.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중증 환자를 돌볼 음압병상도 여유가 없다 보니 보건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잠시 전인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이어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던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 입을 틀어막았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소영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지던 남북관계 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토론 종결 표결은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결 표결에 앞서 마지막 30분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비판했습니다. 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180석 주신 거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닐 겁니다. 이어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표결 결과 187명 가운데 187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대응과 중대재해법 등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중단 표결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무제한 토론 정국은 막을 내리고 본격 임시국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과제들, 중대재해법이나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분류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겨쳤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탄핵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과를 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였던 지난 9일쯤 사과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과 무제한 토론 전국 등이 맞물려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독특한 선거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11월 3일 미 대선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가 각 주별로 실시한 선거인단 선거는 대선 결과에 반하는 이탈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The electors of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have cast 20 votes for the Honorable Joseph R. Bide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20 votes for the Honorable Kamala D. Harris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당선인은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서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며 통합과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선거 결과를 추인하는 선거인단 선거는 과거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선 대통령 선거인단 가운데 7명이 선거 결과와 민의에 반해 투표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방 대법원이 선거인단이 각 주별 선거 결과에 불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반란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성탄절 이전에 물러날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의 효능이 91.4%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의료진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백신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측은 3상 임상시험 3차 최종 분석 결과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91.4%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가짜약 접종을 모두 마친 자원자 2만 2,700여 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78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Final interim point of 78 diseased people and the efficacy has reached 91.4%. 특히 백신 접종자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중증 감염증에 대한 예방 효능은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 외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부터 의료진과 교사 등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총 2회에 걸쳐 접종합니다. 러시아 국민은 무료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중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4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양혜빈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울산 49명, 부산 40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 학원, 직장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방역 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의 각 부처 및 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점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강보합 출발했던 코스피가 내림세로 돌아서며 275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4포인트 하락한 2751.86에 코스닥은 1.32포인트 내린 928.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봉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는 연이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SNK는 이산 부카리 망가 프로덕션 대표를 최고 고문으로 선임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팔과 중국이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에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네팔 두 나라가 합의한 에베레스트 산의 공식 높이를 발표합니다. The new height of Mount Chomolungma Sagarmatha is 8,848.86 meters. 에베레스트 산 높이는 19세기 영국의 조지 에베레스트 경이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후 인도 측이 내놓은 높이가 일반화됐는데요. 2005년 중국이 새 측정치를 내놓았고 네팔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팔을 순방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두 나라는 중력계와 GPS 그리고 측지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높이를 산출할 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두 나라에겐 반목의 상징이었던 지구촌 최고봉 높이가 새로운 우정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83살의 장텐웨이 할아버지는 산시성 비물질 문화유산인 장시연 제작기술 보유자입니다. 30년 넘게 움직이는 입체연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완성한 병마용 전차도 움직이는 입체연의 일종입니다. 대나무를 아주 얇게 쪼개 만들다 보니 말과 전차의 무게를 모두 합해 500g이 채 안 됩니다. 말 4마리와 전차 바퀴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这个本身在天上飞不起来，它要靠后边用那一组秦俑军阵。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입체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젊어서 배운 기계 설계 덕분입니다.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단순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눈과 입을 움직이며 소리까지 내는 용연, 악기를 연주하는 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연 만들기가 즐겁다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은 자신만큼 연 만들기를 좋아하는 제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미쉐린 스타 3개를 받은 도쿄 미나토구의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대표 음식은 오리 가슴살 요리. 장작을 짚혀서 고기를 익혀서 전에는 없이 식감이 부드러워졌고 깊은 향까지 덤으로 생겼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요리는 오리 근이와 송로버섯 등으로 만든 파스타. 재료들을 어우러지게 해주는 소스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남은 고기와 뼈 등 자투리 재료를 채소와 함께 푹 끓여 국물을 냈습니다. 残っている素材をさらに有効活用して最後まで使い切って余すことなく作ることができるレシピを作るってことですね。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니 쓰레기 배출이 줄어듭니다. 또한 요리에 사용한 장작도 인근 히노하라 마을의 숲에서 솎아낸 나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지역 임업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점이 인정돼 이 식당은 그린스타에도 선정됐습니다. 아시아에선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적용된 환경지표인 그린스타는 서구에서는 이미 외식업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FP는 중국의 한 환경미화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48살의 환경미화원 양 씨인데요. 그는 중국에서도 400m 높이의 산 절벽에 매달려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화제입니다. 양 씨가 주로 일하는 곳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천문산. 아찔한 절벽에 줄 하나로 매달린 채 절벽 아래 버려진 쓰레기들을 참을성 있게 집어듭니다. 没事，习惯了，为了我们张山西的环保问题是吧？辛苦一点没事。 절벽 꼭대기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갈고리에 연결된 밧줄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작업을 한 뒤 양 씨의 수거 봉투에는 물병과 포장지, 휴지들로 가득합니다. 素质好一点了。以前开始捡的时候太多了，每天下去要捡1、2袋都有。现在你看，现在今天垃圾都少多了。 천문산 관리당국도 10년 전엔 약 5톤에 달하던 쓰레기가
지난해에는 2톤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역보다 경기 활성화를 중시하는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결국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도쿄도와 나고야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정도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전국이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今月28日から来月11日までの措置として GoToトラベルを全国一斉に一時停止することとします。 공영방송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2%로 지난달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6%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확진자 급증도 원인이지만 스가 내각이 방역보다 경기 활성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한 데 대해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국내 여행 장려 사업 중단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에서는 그제까지 최근 일주일 새 17,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7일 긴급 사태가 처음 선언된 뒤 일주일 동안 나온 확진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도 당시의 5배에 육박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이동통신사가 그제 오후 전국 주요역과 번화가 95개 지점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분석했더니 60%인 57개 지점에서 인파가 일주일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위기 가구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2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놓여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 밖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가구는 공과금 체납 통보 대상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기가구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초구는 뒤늦게 아들을 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매우 추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내륙, 경북 내륙 지역까지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이 영하 18.8도, 서울도 영하 11.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나 낮았고 여기에 바람도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 정도 더욱 낮았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는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도 영하 11도, 모레 역시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와 울릉도 녹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라도 서해안 쪽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위가 밀려오면 차가운 바람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기온 차이로 인해 눈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은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3도 등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